2년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 조성길 전 대사 대리, 그런데 뭐 제3국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망명설이 떠돌았는데 나중에 언론 보도를 알아보니까 걸어서 직접 한국 대사관을 찾아와서 우리나라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까지 지금 여야 의원들이 좀 확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 조 전 대사 대리가 잠적을 했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행을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고위급의 망명, 그 당시에도 이 조성길 대사 대리가 망명을 선택했다.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전 공사라든지 뭐 이런 얘기지만 잇따른 고위급의 탈북이라고 하는 점에서 북한 지도층의 어떤 그 리더십의 문제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시에 2년 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문제는 뭐 대부분 탈북자들 중에서 고위급들 중에서 미국이라든지 대체 3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만약에 남한으로 올 경우에 가족들이나 그 친지들이 보복을 받을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서 그리고 또 어떤 향후에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그 테러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제3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성길 당시 이 대사가 망명했을 때 한국 대사관으로 갔냐 이거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그 다음에 갔다면 제3국으로 갔냐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올 거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이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갑자기 한국에 와 있다. 그것도 1년이나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 뉴스가 도대체 왜 나온 거냐. 만약에 정말 비밀리에 한국으로 들어왔으면 보안이 유지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았으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갑자기 지금 터졌거든요. 그럼 터진 이유에 대해서 이거 정부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까지 이제 야당에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지금 갑자기 뜨거운 이런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질의가 오갔는데 그럼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준 사람들은 정부가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먼저 좀 짚어야 될 내용. 평론가님, 왜 그동안 정부는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걸까요? 이 대목은 몇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일단 북한의 대사 대리가 잠적을 해서 한국으로 왔다는 것 자체부터 큰 뉴스일 것이고 또 그동안에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있었고요. 또 하나가 다른 이번에 못 왔습니다. 북한으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얘기하면 굉장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건 정말로 정부의 역할을 담지 못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았다고 보고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숨겼다가 아니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공개하지 않았다. 왜 공개하지 않는 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저도 오히려 이 조성길 대사 대리가 왜 한국으로 왔을까는 정말 궁금해요. 딸이 북송된다고 하면은 보통 한국으로 안 오거든요. 제3국을 갑니다. 주로 유럽을 많이 가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북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쉽지 않을 거라 봐요. 보통 미국을 갔는데 미국이 받아주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프랑스나 독일,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 갈 텐데 뭐 이탈리아가 있으니까 이탈리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갔다는 얘기죠. 딸이 두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급박하게 이탈리아에서 떠나야 할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국은 그래서 대사관에 올 경우에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상황에 보더라도. 그래서 아마 조성길 대사 대리가 급박하게 한국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주로 비자금을 담당했어요. 그죠? 자금을 담당했습니다. 김정은 그 일가의 어떤 이 소비재, 뭐 사치품 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했다 그래요. 그 관련돼 가지고 사고가 터진 것인지 돈을 횡령한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또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조성길 대사 대리의 인격과도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어떤 상황인 건지 앞으로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급박하게 한국을 올 수밖에 없었다. 그 대목은 우리 정부도 쉽게 공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북한의 딸까지 있는 상황에서 네. 또 남북 관계가 얘기가 되고 있는 와중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굳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딸을 구해내면서 또 이 조성길 대사 대리가 어떻게 왔는지도 좀 조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비공개 원칙으로 관리한 것을 잘했다고 보는데 그럼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또 공개가 돼버린 거죠? 저는 이것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다른 걸 덮기 위해서 이거 했다 덮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조성길 대사 대리를 통해 가지고 덮으려고 얘기하면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 정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누군가에서 특종을 만들려고 흘린 거다 봐요. 네.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흘렸다고 봐요. 그 의도는 아직 감을 찾기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중대한 일이 정부 당국이 공식 발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물이 새듯이 스쳐 흘러 넣었는지는 저는 이걸 밝힐 대목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이것이 만약 통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북한에서 한국을 운동 오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겠습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정부도 보호를 못 해주는데 나는 그런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제 오늘 국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 조성길 전 대사 대리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 같은 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정부 당국이 의도적으로 공개한 거 아니냐. 김기현 의원, 이거 여론이 악화되니까 물타기용으로 발설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자신도 몰랐다. 기사를 보고 놀랐다.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의도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딱 자르기도 했습니다. 야권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좀 정부가 기획해서 흘린 게 아니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거 보안 사고다. 그리고 이것을 알린 언론과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기획 누설이라고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기획 누설. 뭐를 기획했을까요? 이걸 가지고 다른 걸 덮을 수 있으면 코로나 문제를 덮을 수 있으면 이제 기획 누설 괜찮다고 봐요. 괜찮네. 아이디어네. 나쁘지만은. 코로나 안 덮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피격당한 우리 공무원 그거 덮여질까요? 안 덮여집니다. 어차피 그 문제는 북한이 화답을 안 합니다. 그럼 뭐를 덮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건 없다고 봐요. 네. 지금 그럼 국정감사 중에서 정권에다가 아주 불리한 크게 터졌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기획 누설은 아닌데 그래서 궁금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권의 아주 핵심 인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기획 누설이 아니고 또 하나 조성길 부인이 제보를 했다. 저는 이거는 더더욱이 아니라 봐요. 일각에서는 딸이 위험해서 제보를 했다. 딸이 더 위험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국정감사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면은 결국은 이 문제가 드러날 것이고 관련되어 있는 북한 얘기 비판이 나올 텐데 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누설을 했는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보안 사고라고 칩시다. 붙잡아야 됩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기강이라든지 정보 당국의 원칙, 또 북한에 있는 딸, 또 조대사 대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안전 문제를 정면에서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보안 사고라고 얘기하면 이 사고 책임자는 저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보안 사고일 경우 이것이 어떻게 누출됐는지 그 경위를 분명히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한국 망명이 알려진 부분에 대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고요. 아울러 국감에서 또한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감한 정보였고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JTBC 보도나 일부 의원들의 이 공개 이거는 저는 적절치 않았다. 네. 일단 이 부분 자체는 향후에도 좀 공개적인 토론은 좀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문점으로 남겨두는 게 저는 이 조성길 대사 사람이 좋냐 나쁘냐를 떠났었잖아요. 우리가 김정은을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향후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고위 정보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국익 차원에서라도 정보위에서 이거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어쨌든 공개가 됐습니다. 반강제적이지만 공개가 됐는데 지금 이제 그 가뜩이나 악토버 서프라이즈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동안에도 공개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한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또다시 남북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상황에서 이것이 공개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좋아질 일이 없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남북 관계가 10월 달에 뭔가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좀 낮아질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좀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